명색이 지방선거인데 정권 안정이다, 정권 견제다, 윤심이다 뭐다, 이재명이다 안철수다. 방송도 온통 휩쓸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호의 도리를 지킵니다. 시사비평계 풀뿌리 김수민의 뉴스 밑장. 와. 뉴스 밑장 사상 세 번째 야외 촬영인데 첫 번째 MT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바다에 놀러 왔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은 또 선거 연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움직여야 되긴 합니다만 우리가 이 방송을 마치고 울진 대게를 먹으러 갈 예정입니다. 여기는 울진입니다. 자, 오늘도 함께하는 멤버들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이수민 씨, 아니, 김수민 씨, 뉴스 밑장 MC라면서 특별 방송하는데 오프닝 멘트 하나 못 외우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이창원 형님도 저렇게 열심히 앉아있는데 언론계 정철승, 전용기. 아유, 반갑습니다. 이 울진 바닷가에 나오니까 네. 너무 좋네요. 네. 정치 생각이 안 납니다. 내가 언론계 정철승이라고 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야. 5.18 기념식 때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초간. 네, 그걸 2초라고 그래. 하는데 그 가사를 봤다고 정철승 변호사, 이 사람이 박원순 쪽 그거입니다. 박원순 부자라고 주장하는 예, 좀 깨무니 스타일. 예, 정철승 변호사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자기는 인터내셔널가 다 외워라. 그거하고 뭐야 국민의힘의 뭐 부대변인인가 누구야 박민영? 거기도 뭐 가사를 못 외운다고. 그래서 어떤 분이 그 둘이 정철승, 박민영 둘이 손잡고 노래방 가서 듀엣으로 노래 불러라 하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노래방 가면 가사 자막 지워야 된다고. 네, 가사 자막 지우고 부르세요. 프랑스 정치인들은 네. 라마르쉐즈 가사 못 외우는 사람도 혹시 있을 거야. 아 그 그래요? 애국가- 길어요? 아니죠. 근데 학교에서 안 배우거든. 아 애국가를 그 축구 경기 할 때 말고는 부를 일이 없잖아요. 국가를 학교에서 안 배운다. 그렇죠. 그렇군요. 사실 애국가도 사전까지 못 외우는 분들 몇 개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멤버입니다. 천용길이 김수민화 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습니까? 어떤 주민에게 뉴스민은 김수민 거야? 이런 얘기를 정말로 들었습니다. 김수민이 막대기만 꽂아도 되도록 카스팅 당한 뉴스민 아닙니까? 인디계 부상일 이창원. 네, 이창원입니다. 부상일? 네, 부상일이라고 이제 제주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이번에 나온 나왔죠. 국민의힘 후보가 네. 지금 제주도가 전라도화 전라도화 되고 되고 있다. 5.18에 국민의힘 의원들 몰려가가지고 만회하려고 애쓰는데 한 방에 털어버리려고. 제주도에는 지금 부수정 후보. 수정 맞나? 부순정 후보, 맞아. 수정은 그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 주장 그분이 원래 음악 하셨던 분인데, 부순정 씨. 예. 건승을 하여튼 기원합니다. 잘 되셔야 될 텐데. 저는 다른 후보를 응원했는데 제주도지사 다른 후보를 응원했습니다. 물론 뭐 제주도 도민 아니기 때문에 저 아무런 상관이 없겠고요. 자, 오늘은 지방선거 끝나기 전에 두 번 2주가 남은 거죠. 그래서 김수민 특집 시리즈였던 후보의 세계를 빨리 마무리 지어야 돼요. 왜 여기까지 와서 그걸 하고 있냐고. 이 좋은 곳에서. 일정이 지난주에 김성년, 황순규 두 정치인이 출연을 하면서 1주 늦춰졌어요. 그 덕분에 한 주 안 나올 수 쉬었죠. 있었잖아요. 네. 나는 늦게라도 나올 수 있으면 나오라는 취지였는데 당연히 안 나오는 것을 그렇죠. 예, 그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난주에는 제가 강릉 바닷가에 네. 있었습니다. 아는 지인분이 결혼을 하셔가지고. 네. 행사를 치고 왔어. 아, 예전에 이분도 출마를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요? 민주노동당 시절에 네. 비례대표에 출마를 하셨는데 네. 잘 안 되신 분이긴 한데 그래도 뭐 결혼을 하셨습니다. 네. 아니, 우리 일단 뭐 지방선거 상황을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일단 지방선거 좀 이상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게 일단 전국 얘기부터 좀 하죠. 지금 그 지난 대선 때 박빙으로 끝나가지고 이번 지방선거도 박빙이 될 거다. 적어도 광역단체장 선거는 10대 7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전라도 빼고는 다 넘어갈 것 같은데 지금 약간 그런 분위기예요. 음. 내기를 한번 할까요? 이 시점에서. 김동연 저는 그래도 김동연 후보는 막판에 네. 좀 표가 그래도 좀 몰리지 않을까 그래도 싶어요. 몰린다. 네네. 그래서 김동연은 이긴다. 네네. 경기도에서. 그래서 박용석이 끝까지 똥칠할 것 같아. 끝까지 쫓대봐라 이러면서 막 네. 그럴 것 같아. 여성 후보한테 좆대 말하라니. 꽃대봐라. 뭐 꽃이라 그랬나 뭐라 그러면 그랬지? 더 안 좋은 그 거야. 뭐라 그랬지? 얼굴. 그건 얼굴이라 그랬죠. 김동연 김동연 후보가. 근데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얼평은 아니고 인지도를 의미하는 거였다. 그랬죠. 뭐 그건 그럴 수 있어요. 예. 근데 나는 김동연이 이길 거라고 봤는데, 근데 지금 딱 안 좋게 느껴지는 게 이재명 등판하고 분위기가 더 안 다 좋아지고 있어요. 좋아졌죠. 네. 예. 그래서 몇 대면 저는 나 지난주에 제가 11대 6이라고 네. 했나요? 한 단계 더 깝니다. 12대 5. 오면은 어디에요? 광주, 전남, 전북, 세종, 제주. 세종, 제주. 김동연 질 것 같아요. 이러면. 김동연이 질 거다. 이재명 때문에 질 것 음. 같아요. 전 나도 김동연은 오락가락이긴 한데 일단 지난주에 9대8 이야기했었는데 예, 한 개 까서 예. 10대7 10대 7이라고. 네. 그럼 어디야? 5개의 5개의 경기. 김동연 그리고 이광재 이광재가 이광재. 막판에 뒤집을 거라고 보고 있다. 이광재는 어. 저도 처음에는 이광재가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네. 아닌 것 같아. 지금 원주와 춘천의 싸움에서 어. 춘천이 완전히 이기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춘천이 원주보다 인구가 적잖아. 적죠. 네. 근데에도 불구하고 그 이제 도청이 옮기느냐 이게 지금 제일 그 문제인데 아직 도청이 춘천에 그 부분이 이 결집이 되는 것 같아요. 위쪽 사람들이. 네. 강릉표가 지금 되게 중요한데 이렇게 되면 강릉이 저 윤석열 어찌됐든 되면서 네. 김진태한테 확 쏠리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군요. 동해안 표들이. 네. 그래서 이창원 대표는 몇 개라고? 17개잖아요. 몇 대 몇? 그러면 가족으로 한. 광주, 전남, 전북, 제주, 세종. 저는 경기까지 6개. 6개. 예. 그러면 11대 6? 네. 한 개씩 차이나네. 양승조- 11대 6? 11대 5. 양승조 선수가 의외로 막판에 양승조. 충남에 네. 막판에 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드는데 질 것 같아요. 충남 양승조요. 충남 양승조. 박완주가 베리박에 똥칠을 해놔가지고. 그러니까 베리박 알아요? 베리박? 그게 컸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물 대결로 가면 양승조가 김태형한테 절대 안 밀릴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컸던 것 같아. 그리고 뭐 충남에는 현수막이 온통 그걸로 도배됐다고 하더라고요. 박완주 문제로. 박완주 아하. 성 문제로 그냥 네. 뭐 도배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양승조가 되게 점잖고 사람이. 네네. 그리고 이제 충남에서 올해 또 뭐 관료로서도 그렇고 또 지난번에 대상까지 나왔잖아. 네. 인지도를 빡 올려놨는데 뭐 그냥 똥물을 피워온 적. 참고로 여기 울진에서도 뭐 자세하게 얘기하기 좀 그런가 아직까지는 여기 울진에서도 모 지방선거 후보에 성추문이 터졌습니다. 요번에요. 예. 이 사람이 예전에 다른 지역에 어디 인근이에요. 인근 지역에 공무원으로 일하면서 이제 뭐가 있었다. 근데 아까 나도 지역 신문을 보고 왔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알 수 없도록 써놨어요. 연기만 피워놨어. 그래서 저는 이런 식의 기사를 진짜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난 구미했을 때 구미했을 때 사회 지도층의 갈등이라면서 기사가 났는데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고 어느 장소에서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가 없어. 무슨 싸움만 났다는 것밖에 알 수가 없는 기사를 봤어요. 그런 기사는 살짝 당사자들은 알잖아. 네. 소문을 들은 사람들은 그쪽을 자극하려는. 그러니까 야 지금 언론에 쓸 정도가 됐어. 요걸 자극해가지고 뭐를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정도 용도로 쓰는 목적이지. 참고로 저희는 여기 울진에 와 있는데 방송에서 소개했었던 장시원 네. 울진 지역의 경북 도의원 후보 기호 5번 이 장시원 의원을 취재하러 왔고 저는 내일 지원 연설을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뉴스 밑장에 장시현 후보가 직접 출연해서 내일 내일 또 다룰 예정이니까 네.
기대를 많이 해주십시오. 몇 울진 시 할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울진 분들이 많이 보셔야 될 텐데. 혹시 울진에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많이 전화해 주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장시원 의원 보니까 오늘 우리가 묵는 펜션 주인분도 장시원 의원이랑 지인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따가 가게 될 대게집 아저씨도 장시원 의원이랑 지인입니다. 네, 이 울진의 인구 4만 7천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 뭐. 장시원 의원이 12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미 군의원 3선하면서도 계속 1등으로 네. 30-40% 득표율로 당선이 됐어요. 그런 동네 어떤 분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김수민 씨가 가면 좀 어떻게 기세가 더 좋아질 것인가. 표가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근데 안심이 되는 건 여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예, 만약 여기가 도시다 그러면 이제 FM 코리아라든지 클리앙이라든지 이쪽 저쪽에 김수민 아티들이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들의 마수가 뻗쳐오기는 좀 어렵잖아요. 아,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 여기도 아주 그 진성 깨문들이 좀 계세요. 제가 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 그래요? 그 그분들이 국민의힘 오시지 찍을 않을까. 거야? 국민의힘 찍을 거야 그러면? 아니, 참고로 오늘 김수민 평론가랑 오다가 네. 영덕에 휴게소에 잠깐 내렸는데, 네. 김수민 씨 아니세요? 아하. TV에서 봤어요. 이야. 하는 분을 만났습니다. 네. 그분은 왜, 언론사 네. 분이었죠. 그 네, 뭐, 우연히 만났는데 저 정치 그만 보시고 정신건강에 김수민 나오는 프로그램 다 해로운 프로그램이야. 그나마 해로운 프로그램에 내가 해열제로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울진에 왔는데 이제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김수민 씨가 가면 도움이 어떻게 될 것 같냐라고 묻길래 제가 뭐라 그랬냐면, 될 만한 데를 찍었어. 될 만한 데를 찍어서 편승하러 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일 선거 지원 연설할 거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미 지역에서 삼선을 해가지고, 내가 말할 내용이 저절로 다 뒷받침돼요. 예, 얼마나 좋아. 예, 굉장히 지원 연설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편하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요 연설은? 여기저기 일단 시장 내일이 내일이 장날 장날이고, 아, 내일이 울진. 장날 아다리가 후배. 걸렸어. 읍도 전에 장날이고, 또. 그래서 후포 갔다가, 후포였어. 네, 네. 또 죽병 갔다가, 네. 읍에 갔다가. 아래 위로 다 다니네. 네. 그리고 제가 10년 전에 딱 10년 전에 울진에 한번 왔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어떤 후보 돕기위해서 왔었는데 녹색당. 그렇죠. 그분. 그 이제 선거구가 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울진 영양 봉화 영덕 네. 예,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10년 전에 왔어가지고 울진의 장날에 그때도 제가 연설을 한번 했었습니다. 네. 예. 그때 내가 무슨 퍼레이드 한다고 두루미 옷 같은 거 입고 있었는데 그거 입고 네, 경북 해평습지 구미 해평습지에서 왔습니다라고 연설을 했었습니다. 10년 만에 왔는데 장시원 의원은 기대를 크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김수민 씨가 뜨면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고 좋아할 거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제일 마지막 주 다음 주 토요일 일요일에 가려고 했는데 사전 투표가 금요일 토요일이라서 그렇죠. 예, 그래서 미리 와서 기세를 몰아달라 이래가지고 제가 이번 주에 왔습니다. 예. 근데 제가 말씀드릴 건 내일 울진 장날에 모인 분들한테 전국 지방선거에서 제일 눈여겨볼 만한 곳은 울진이다. 예, 요 메시지. 내가 서울에 시사 비평하는 사람이 왜 울진까지 왔겠냐. 진짜 다 엉망이다. 지방선거가 온통 뭐 정권 안정이니 견제니 하면서 다 엉망이다. 난리예요. 그나마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곳들이 있는데 제1 한국 정치 희망 제1번지가 울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면서 TV조선 채널A 한겨레 동시 출연 이야기를 하셔야죠. 이래 얘기하면 돼. KBS, SBS, 채널A, TV조선, YTN에 출연하고 있다. 뉴스민 제일 먼저 넣어야지. 뉴스민 출연하고 있다. 모릅니다. 뉴스민은 이렇게 얘기하지. KBS, SBS, TV조선, 채널A, YTN, 뉴스민.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 자, 그런데 하여튼 이 울진 얘기는 또 내일 장시원 의원하고 할 거고 일단 전국 상황을 좀 짚는데 자 이재명 여론조사가 충격적인 여론조사. 네. 그리고 이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여론조사가 그 전에 지금 민주당 개딸 때문에 시끄럽잖아요. 네. 아까 박지원 위원장 얘기도 했는데 짤로 불러야 되는 거예요. 딸도. 개딸이 내가 어제 어떤 사람하고 식사를 했는데 그 사람은 유명한 사람입니다. 음모론을 제기했어요. 개딸들 다 찾아봐야 된다. 오프라인에서 틀어야 된다.
40대, 50대 여성들 아니냐. 20, 30대 아니고. 30대 아니다. 근데 내 생각에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20, 30대 여성이 많이 찍었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여론조사를 하면서 20대 여성인데 이재명 후보를 찍은 40명을 추렸어요. 딱 40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론조사 샘플에서.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중에 24명은 원래는 다른 후보를 찍으려고 했다는 네. 거예요. 아마도 심상정 네. 아니면 조금 안철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 국민의힘, 이준석이 너무 싫어서 찍었다는 거야. 예. 그리고 이준석이 찔러서 윤석열이 싫은 게 아니고 이준석이 찔러서 이재명을 찍었다. 다 포함. 아, 포함. 윤석열, 이준석, 이재명, 윤석열, 아니, 윤석열, 이준석, 국민의힘 이준석. 포함해서. 예. 그리고 그럼 윤석열의 그 계란찜하고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김치찌개. 가정적인 면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그 중에 한 응답자는 우리 아버지도 한다. 우리 애비도 한다. 아, 그 정도네. 예. 그래서 정책적인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 어느 정도 노력한 건 있지 않습니까? 박지원 네. 씨 영입에다가 그 여성 정책 문제 이런 것들은. 그래서 찍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멈췄는데? 2030. 자, 그럼 방으로 가겠습니다. 뿅! 뿅! 네. 바닷가에서 옮겨왔습니다. 펜션으로. 타임머신에 탔습니다. 네. 딱 옮겨왔습니다. 순간이동, 이제 순간이동. 네. 저희가 죽변항인가요? 네. 죽변항으로 가서 대게를 먹고, 네, 대게 1kg에 얼마? 9만원. 네, 1kg에 9만원 하는 대게를 먹고 펜션으로 옮겨왔습니다. 참고로 대게 식사비와 펜션 숙박비는 김수민이 김수민이 쏜다. 아하. 네, 다 쌌어요. 그럼 우리 중에 유일하게 출연료 받는 건 김수민밖에 없어요. 지방방송에서 봤잖아요, 지방방송에서. 지방방송 다 방송 뭐다 없어졌어. 아니, 왜 그것도- 없어졌어? 아니, 우리 뉴스 밑장에서 네. 출연료를 받는 건 김수민밖에 없지. 아, 이창원 씨 아직 출연료 안 줘요? 예. 나는 아, 시즌 1에 이어서. 뉴스민 그 이사 되면서 네. 회비가 늘었나? 아니요, 안 늘었나? 회비는 똑같아. 똑같지만 기여하는 바가 워낙 크기 때문에. 네. 하여튼 기여하는 바가 출연료 안 받는 만큼 기여하는 거죠. HSG님 동동이 간식값 2,500원 아유, 감사합니다. 2,500원. 이 HSG님 황순규 후보가 아닐까. 황승규나 허승규나 둘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지금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운동 안 하고 혹시 방송을 하는 게 아닌가. 이 시간에 빨리 네. 어디 술집들 돌아다녀야 돼. 이 시간에. 네네. 그래서 죽변항의 한아름 슈퍼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근데 아마 제가 아니라 그분이 염두했던 건 다른 분이 아닐까요? 누구? 뭐, 김수민 닮은 평론가가 잘 없지 않을까? 나의 해방일지의 손석구 씨라든가. 개소리 하고 있어. 동동이 소리를 하고 있어, 지금. 네? 김수민을 얘기하는 게 아니지 않았을까요? 네. 택도 근데 아닌 개소리를. 어쨌든 간에 알아보는 사람이 생겨서 내일 한번 시장 가보면 나오겠죠. 견적이 나오겠지. 김수민을 알아보는 사람이 많은가. 예, 그래도 어쨌든 간에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 것은 확인되었다. 라고 하는 긍정적인 신호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술 많이 드셨구나. 술 많이, 예. 거기 보면 나의 해방일지도 손석구 씨가 술을 많이 먹죠. 네. 자, 무슨 얘기 하기로 해요? 그거는. 안철수 하다 끝났잖아. 이재명. 이재명 하다가 끝났죠. 이재명 후보가 개항에 출마를 했는데 오늘 여론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에서 지는 걸로 진다기보다는 비긴다고 해야 되겠죠. 예,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상대방 후보는 별로 알려져 있지도 않은 사람인데 이재명이 등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선거에 끼치는 영향. 나는 안 그랬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왜요? 어? 왜요? 아니. 말이 짧아진다. 그나마 하는 방송조차도 말을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힘들어. 예? 아니, 어차피 이따가 또 먹을 거예요. 떠야 돼? 왜냐면 안주 없잖아, 지금. 아하. 네. 동동이 때문에 안주를 다 치웠습니다. 문재인의 길과 네. 홍준표의 길이 있었다고 봐요. 이재명은. 문재인은 어쨌든 끝이 나고 나서 일정 수준 텀을 줬지.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다시 히말라야 트레킹 가고. 뭐 그런 거 했지. 수영 길러가지고 멋있는 사진들 졸라리 찍고. 수영 길렀습니다. 그러다가 당대표로 이제 돌아와서 나오죠. 네. 당대표 나갈 때도 2015년 1월에 나갔는데 그때도 이르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마저도. 고 기간이란 게 있었는데 홍준표는 지난번에 지고 나서 바로 자유한국당
대표로 갔거든. 그렇죠. 그러고 지선에서 개박살이 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역사적으로 네. 그냥 그 레퍼런스라는 게 있는 거야. 근데 왜 이번에 이랬을까? 네. 나는 1600만 표에 취했다고. 취했다. 근데 그게 이재명을 오롯이 좋아해서 찍은 표냐? 그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윤석열이 싫어서 한 표. 그리고 뭐 원래 민주당을 좋아했는데 이낙연 이런 사람들 좋아했는데 그래도 민주당이니까 찍어준 표. 이런 것들이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재명이 거기에 취했다. 그리고 이재명의 전략은 이거잖아. 그럼 취해가지고 막 그 시비 붙고 이런 거요? 비틀비틀 걸어가는 나의 다리. 그러니까 그 개항이 그러니까 전략이 이거였을 거예요. 개항은 어차피 먹으니까 이재명이 서울 경기에 돌아다니면서 붐업을 수도권에서 졸라리 한다. 착각이었던 거죠. 동네 판단이 전혀 안 됐다. 네. 김동연도 내가 봤을 때 지금 상황이면 이재명 오지 마라 하는 게 훨씬 나을 거. 그냥 대장동 막 계속 떠오르니까 오히려 실력으로 자기 실력과 자기 능력이 좋다라는 걸로 밀고 나가는 게 김동연의 원래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용길 기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뭐 저는 이 뉴스 밑장에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네. 이재명이 이번 선거에 나오려고 했더라면 하나밖에 없었다. 경북도지사. 하나 더 있어. 대구 수성 을. 출마하는 거. 대구 수석 이인선이랑 붙으면 이길 수도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선택은 선택지에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게 다 허상이다라고 하는 걸 그냥 증명했다. 이재명이 전혀 얘기했을 거예요. 이번에 되고 나면 이제 8월인가 전당대회가 여름이잖아요. 이거. 아마 8월일 겁니다. 하고 나서 이제 2년이니까 네. 이 다음 총선 때 공천권을 질 거고 그걸 가지고 자신의 어떤 정치적 기반을 만든 다음에 다음 대선에 탄탄대로로 간다 이거잖아. 네. 민주당은 졸라 쪼그러들 거거든. 그러니까 이 판단을 전혀 지금 현실 인식을 전혀 좀 잘못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나는 될 거라고 봐요. 어디서? 개항에서. 되긴 된다. 되긴 될 거야. 근데 한석에 불과할 거지. 자기 하나 자기 들어가는 하나 거. 더 들어가는 거고 거기에서 우당탕탕하겠지. 그러니까 저 전당대회 때 보면 막 난리 날 거거든. 전당대회 때요? 강목 전당대회? 그러니까 엄청 친명, 반명 구도들이 생겨나고 거기에서 거의 분당까지는 아니겠지만 저는 엄청 우당탕탕하면서 존재감이 서로 정치적으로 확 줄어들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민주당이. 이게 지난 대선 때 이재명이 47.8%를 얻었나요? 네. 그 정도 얻었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나온 표냐. 여기에 대한 해석이 좀 크게 두 갈래로 갈렸던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민주당이나 문재인 정권에 대한 지지도로는 그렇게 안 되는 건데 이재명이라서 끌어올린 거다라는 해석이 있었고 두 번째는 그게 아니라 이재명으로 못 끌어올린 건데 막판에 윤석열이나 국민의힘에 대한 거부감이나 이들은 그래도 막아야 되겠다는 사람들이 그나마 막판에 붙어줘가지고 거기까지 갔다. 이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석 중에 한 부류는 이게 중간 정도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두 번째 해석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문재인 대통령보다 낮다.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다 못 끌어갔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박용진의 말이 맞다 아니다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드러난 거는 이재명이기 때문에 47.8까지 끌어올린 게 아니라 이건 이재명이 아니라 누가 들어가도 그만큼 올라가는 거였다. 심지어 어떤 사람의 얘기는 이재명이 아니었으면 이겼다. 아무나 만약에 천용길 대 윤석열로 했으면 천용길이 이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재명의 그 개인의 실책이 뭐냐면 이재명이 저는 저 말고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의 정치 인생에서 가장 감동적인 연설은 낙선 연설이었다. 맞아요. 근데 그거 분위기를 깨버린 거예요. 이렇게 튀어나오면서 잘난 척하면서 튀어나온 게 거기서 깨버린 거거든. 사실 이재명은 그러니까 이재명이 대선 때 뭘 해가지고 얻었는데 그 표를 지방선거 때 민주당 쪽으로 얹어줘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재명이 직접 나서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닌 거거든.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이재명이 이렇게 전면에 튀어나온 거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이거 뭐야 이거. 저놓고는 또 그거지. 이 하여간 틈을 주니까 기어오르네.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대중의 심리는. 이재명이 이거 틈을 주니까 기어오르네. 이렇게 된 것 같아. 근데 코스가 80 3만 원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맥주 한 캔씩. 네네. 한 캔이 아니라 3만 원이면은 12캔 먹을 수 있어요. 아, 요즘 또 올랐더라. 3만 원. 4캔에 만 원. 3만 원이면 박달대게 3분의 1마리를 세 토막 내서 3분의 1마리를 대딱지 정도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의 코스를 보면 네. 홍준표 코스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코스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난 단체장 하다가 어. 대선 나왔다가 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 국회의원 국회의원 선거에 나오는. 홍준표보다 더 빠르죠. 어. 홍준표는 2년 있다가 나온 거잖아, 국회의원에. 그 이재명은 사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등판이 선거 출마를 얘기한 게 아니라 모습을 드러내지를 말았어야 해요, 오히려. 이재명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라도 자기 때문에 거기까지 갔다가 아니라, 그렇지. 이거, 여기서 뭔 얘기하고 있었죠? 이재명. 그러니까 나오면 안 되는 거였다고. 그렇지. 뻔한 거야. 그거를 튀어나오면 될 줄 알았나 본데, 자, 47.8% 얻었으면은, 거기서 박차고 나가서,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이재명은. 아깝게 졌잖아요? 박차고 나가면은 5년 한다, 그 페이스로. 그러면 다음에는 확 이기겠지라고 생각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47.8에서 까내려 내려가는 시기가 있습니다. 근데 까내려갈 때 어떻게 내려가는 게 중요하느냐? 자기가 잘못해서 까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나서갖고 까내려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나서면 다시 올라갑니다. 그런 믿음이 있는데 굳이 나와가지고 이번에 내가 봤을 때는 이재명이 안 나왔으면 김동연 경기도지사 됩니다. 나와가지고 지금 망친 거예요. 박남춘도 이길 수 있었어. 박남춘도 망하게 생겼어요. 예.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고 옛말에도 있는 건데 그걸 안 들어요, 꼭. 예, 그래도 바득바득 해야 성공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거 운동하다가 자기한테 시비 거는 사람한테도 바득바득 말대꾸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벤치 위에 이렇게 신발 신고 올라가가지고 욕도 먹고. 근데 그 벤치 위에 올라간 거 그 욕한 건 좀 그럴 수 있지 뭐 그걸 가지고 그래. 근데 그거 근데 보면 그게- 올라가는 거 괜찮아. 그 올라가는 게 괜찮아. 근데 올라갈 때 옆에 사람들이 툭툭 치면서 나가라 그러잖아. 그게 문제지. 그거를 이제 그 양해를 구하고 그래.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내가 올라갈 테니 넌 비켜 이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오고 나니까 어떤 이야기가 설득력을 얻냐면 네. 국민의힘에서 이야기하는 이재명이 이 개항에 출마하는 거는 이 방탄용 출마다라고 하는 게 네. 점점 더 설득력을 얻어가는 거죠. 그렇지. 이재명이 대장동이나 이런 거에서 법적인 무죄를 자신한다면 소환을 당하더라도 까짓거 나가주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옛날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민당 총재할 때 서경원 의원 미립북 사건으로 결국에 검찰인가 수사를 받았거든. 막 밤에 나왔거든요. 그런다고 뭐 작살 나는 거 아니잖아. 왜냐면 별 문제 없으면. 그럼 이재명이 뭐 한번 소환 당하면은 그냥 가서 털고 나오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안 하고 바득바득 국회의원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뭐 나는 그렇게 말하는 건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재명이 방탄용으로 나간다라고 말하는 건 좋아하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죠.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그걸 분당 갑은 내버려 두고 성남 분당 안철수 나오는데 내버려 두고 이러니까. 만약 수성을에 나왔으면 그 이야기가 설득력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 수성을에 나왔었어야 된다고. 이인선이랑 붙었어야 된다고. 당선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인선이랑 붙으면 당선될 수 있다니까. 이인선 3연패. 이인선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전에도 아낌없이 주호영 주호영한테 홍준표를 주고. 살려준. 그 다음에 홍준표한테 주고, 그 다음에 이재명한테도 줄 수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의 이 어떤 정치 이념을 넘어선 삶의 어떤 인생관이랄까? 이게 문제예요. 어쨌든 간에 되는 걸로 해야 된다.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뭔가 불안한 것 같은데. 동동이 불안해? 앉아 있어, 괜찮아.
우리 스튜디오에서는 네. 잘 앉아 있었는데. 너무 여기서는 좀 낯선 불안해. 동네 오니까. 아. 그리고 동동이도 낯선 동네 오면 불안한데. 이재명은 개항에 가가지고 뭐 하겠다는 거요? 어? 가가지고 말이야. 어? 신발 벗고 들어가야 되는데 말이야. 신발 그러니까 이게 신고. 욕설도 그렇잖아. 욕설하면 네. 그 뭐 지나가는 차에다가 욕하면 범죄입니다. 범죄입니다. 아니 자기는 왜 그 리마인드를 시키나? 그러니까요. 전화로 욕설하는 건 괜찮다는 건가? 전화로 하는 거는 그냥 철저한 사인 간의 통화라서 범죄가 아니라는 건지. 근데 어쨌든 난 분명해진 거는 이재명으로는 민주당을 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재명 민주당을 끌어갈 수 없고 개선시킬 수 없다. 이건 분명히 드러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재명이 뭐 민주당을 바꿀 것이다라는 대도 안 하는 환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재명이 그 환상을 깨주고 있다는 거지. 그래도 이창원 대표는 이기긴 이길 거다. 난 이길 거라. 나는 질 수도 있다. 아니 저라 그냥. 나는 우리 아까 얘기했나? 네. 녹화할 때? 아니. 우리 오는 길에 오는 차에서 길에 얘기했어. 이야기했죠. 나랑 전용기 기자랑 오는 길에 솔직히 재보궐선거에서 이재명이랑 안철수랑 다 떨어지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야 새 시대가 온다. 예. 근데 그래도 가능성으로 놓고 보면 당선 둘 다 가능성이 될 거예요. 높죠. 둘 다 될 거고 아마 요번 여론조사 결과가 이재명한테 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들 입장에서 이재명이 진짜 진다고? 이래버리면은 마음이 또 그렇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여론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이 이재명이 좀 얄밉고 대통령 선거 졌는데 자숙 안 하고 반성 안 하고 튀어나오고 개항에 선거운동하면서 사고도 좀 치고 이러니까 그리고 이재명이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유권자들이 오히려 응답자들이 이재명이 어차피 이길 건데 너무 압도적으로 이기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윤영선 쪽을 찍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까보고 나서 보니까 이재명이 지게 생긴 거야. 근데 그건 좀 아닌 것 같거든. 그러면 이재명이 또 올라갈 수도 있지. 오히려 거꾸로. 저도 결과는 이길 것 같긴 합니다. 네, 졌으면 좋겠지만. 네네. 네. 일단 저는 그 TK를 팔면서 TK에 오지 않는 사람들을 네. 증오합니다. 이재명이 TK를 팔았나요? 팔았죠. 안 팔았잖아. 열심히 팔았죠. 어차피 망했는데. 뭐 경주이 씨의 경주이 씨의 안동 출신의 TK 망했다잖아요. 이재명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겁나 TK 팔아놓고 대구 경북 망했잖아, 솔직히. 게다가 아까 수성을과 경북도지사는 공천 신청자도 애초에 없었어요. 두 개 다 전략 공천을 한 지역인데 네. 그러면 내가 당을 위해서 내 고향에 가겠다. 이 정도 대마이 없는 사람이면 저는 대마에 있다니까. 쌍욕한 거 봐봐. 그 전화로 그것도 쌍욕을 형수한테 하지.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서 샘 소리가 바가지. 또 안 들린다는데? 소리 안 들려요? 아닌데 지금은 건전지 문제가 아닌데 이거 다 껐거든요. 와이어리스 이재명이 TK를 판다부터 안 들린다. 이야기해 보세요. 예, 이창원입니다. 지금 안 들려요? HSG님이 지금 이거 괜찮. 교란시키는 거예요. HSG님 HSG 교란시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니셜이 뭔지를 파악해야 돼. 이니셜은 HSG지. 그러니까 그렇구나. 본명이 허순규도 아니고 황순규도 아니고 이 사람이 한석규?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다 들린다고 합니다. HSG님 혼자 안 들립니다. 홍승기. 홍승기가 누구예요? 몰라. 그러니까 TK를 잔뜩 팔아놓고 TK를 해서 뭐 특히 망했는데 팔 게 어딨어요? 한 게 없어. 이런 사람은 저는 네. 기본적으로 싫어합니다. 네. 내가 아까 뭔 말을 할 게 있었는데 후보의 세계 빨리 하자 이제. 후보의 세계 안 한다면서? 안 한다면서. 안 한다고 하겠는데. 안 한다고 해가지고 지금 딴 지금 얘기하고 딴 있잖아. 할 얘기하고 거면 있는데. 벌써 시작했지. 네. 딴 얘기 뭐 하면 돼요. 이제. 자, 그러면 채팅창에 계신 분들이 좀 질문이나 이런 것 좀 줘보세요.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예. 내가 이재명에 대해서 뭔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음 대통령 후보를 얘기해 봅시다. 갑자기 대통령 후보를 한번 김수민 얘기를 해봅시다. 다음에 민주당. 45 넘나? 넘지 다음에는. 다음에 원래는 내가 2022년 대선에 출마를 하는 운명이었어요. 45이 안 됐어. 박근혜가 탄핵돼가지고 40인가? 40이에요? 만 40. 만 40. 만 40인데 2022년에 내가 만 40이 되는 해 아닙니까? 근데 12월에 대선했으면 내가 출마를 할 수 있었지. 아, 근데 그럼 박근혜가 다 탄핵이 되면서 예, 대선이 앞으로 당겨졌어요. 네. 내가 7월생이거든요. 예. 그래서 대선에 출마를 못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박노토리오스님, 김용민이랑은 연락하나요? 아, 김용민 국회의원 김용민 의원. 아니겠고 김용민 씨랑 연락이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통화? 뭐 통화한 지는 너무 오래됐고 관계가 아직 있느냐 이런 거겠지. 뭐. 통화한 지는 너무 오래됐고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작년 아니면 재작년인데 네. 오래됐습니다. 네. 김용민 씨는 요즘 변희재 대표하고 네, 방송을 하는. 반윤 전설을 짠다고 변희재 씨뿐만 아니라 공희준 씨라고 있어요. 아, 공희준. 네, 공희준 씨는 완전 반문이거든. 근데 그리고 국민의힘 쪽 사람은 또 아니야. 신신 자유주의자 정도 되지. 네. 신신 자유주의자 같아. 우리 동동이가 불안한 것 같아요. 위에 올라온 게. 예. 김용민 씨는 근데 좀 제가 봤을 때 강을 좀 넘겼다고 생각하는 게 김용민 씨가 입에 올리기도 좀 거시기 한데 그 김건희 씨의 성상납 아, 예. 예, 그 둘의 만남은 성상납이었다는 서로 제기를 하는 바람에 이건 좀 강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재 로봇님이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부겸 재기 노릴만한데 인태는 다음 포섭으로 지금 은퇴 선언을 했나요, 김부겸? 네, 했습니다. 그렇죠. 국무총리가 근데- 만들면서. 그러면 김부겸의 이제 다음 타이밍은 2024년 총선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출마를 할 것 같진 않고 네. 아니면은 막 모시러 가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급하게 출마를 시키거나. 뭐 민주당이 진짜 개박살이 그치, 나가지고 개박살 났을 때. 개박살이 나서 어, 뭐 어. 비대위원장이나 뭐 어떻게든 뭐 이거를 수습해야 된다라고 하면 옛날에 문희상 같은 사람들이 비대위원장 하듯이 김부겸이 쓱 와서 그냥 뭐 대통령하고도 한번 만나주고 여야 영수회담까지는 아니겠지만 뭐 적정하게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요런 포지션으로는 가능하겠죠. 저는 그 가능성은 매우 높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왼쪽에 김관용, 김관용이요? 웬 김관용? 왼쪽에 김관용이네. 김관용, 오른쪽에 이정현 뭐 이런 사람 이정현입니다. 충상. 뭐 이래가지고 뭐 아저씨요. 어떤 그 국민 통합 위원장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그러니까 추진력을 얻기 그럼 위해서라는 충청도 게 사람도 있어야 돼요. 예. 안희정 출소하는 거 아니야? 네. 심대평 미안합니다. 심대평. 심대평. 미안합니다. 김관용 나오면 심대평 정도 나와요. 정우택. 네, 제가 이렇게 그 김부겸 전 총리 네. 이 주변 사람들의 행보를 보면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리면 아니 뭐 김부겸 총리 퇴임하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 다 서울로 갔어. 어. 김부겸 총리의 측근 사람들이 마무리하는데 굳이 거기 가서 네. 대구시장 나오라 했어? 아니 시장 나오라고 한 게 아니라 마무리 작업을 같이 했어. 무슨 마무리를요? 총리 마무리. 오사마리 작업을. 네. 근데 이거는 오사마리가 뭐고? 남돌이 오사마리 해야지. 네, 진짜 그리고 뭐 경상도가 일본이가. 김부겸 총리 스타일상 만약에 여기에서 진짜 정계 은퇴하고 더 이상 할 일이 없다라고 하면 자기랑 같이 하던 사람들 그 다음 자리들을 다 만들어줍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은 본인은 은퇴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어디 다른 쪽 정치인들한테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포석을 보는 거다. 그러면 손학규가 모델이다. 한덕산에 올라가서 803이라도 와야겠네. 803에 올라가서 그러니까 아마 2024년 총선 끝나면 당 대표 비대위원장으로
복귀하지 않을까. 2024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꽤 이기면 이기면 끝나는 거죠. 돌아올 타이밍은 없죠. 그럼 이재명이랑 김부겸이 공생관계야? 공생관계가 아니죠. 이재명이 이재명이 죽어야. 너무 빨리 죽으면 안 되잖아. 이재명이 어느 정도 살아 있다가 그렇죠. 2024년에 다 말아먹어 줘야 김부겸이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그래서 민주당 대선 후보는 누구예요? 김부겸이라고? 박지현. 박지현이. 아니 40 안 되나? 아니, 40 뭐야? 30이 안 됐는데. 개헌해야 됩니다. 개헌해야 됩니다. 박지현이 하려면. 조홍천. 조홍천. 검사대 검사. 뽀통령이요, 뽀통령. 검사대, 조홍천 대 한동훈. 조홍천 대 한동훈. 서울대 법대 매치. 그런 거요? 그래서, 이미- 그래서 이 민주당 대선 후보, 우리 내기 예언해 봅시다. 민주당 대선 후보. 둘 중에 한 명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재명 그 한 명이 누구냐고. 김부겸 아니면 김혜영. 김혜영이라고? 어. 아니야. 자, 나는 다음 대선 민주당 후보 이재명 봅니다. 저도 이재명 봐요. 그럼 지겠죠. 아니야. 몰라 그거. 몰라요. 내가 그래서 그다음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다음 대통령 때. 한동훈이거든. 아니야. 한동훈은 안 돼. 한동훈. 한동훈은 유시민 정도야. 예, 한동훈이랑 유시민이랑 비슷해. 예, 정치적으로도 비슷해. 스타는 스타야. 더 클 수 없어. 대선 국민의힘- 후보로는 클 수 없어. 대선 후보는 민주당 후보 한동훈을 예측하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부득이하게 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가장 심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세훈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오세훈이요? 네. 저는 김세연을 음, 주목할 만하다. 김혜영 대 김세현. 요거 재밌겠네. 부산 대결. 아, 네. 김혜영 대 부산 김세현. 대표. 나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오세훈 안철수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안철수는 안 될 것 같아. 안철수는 나는 그냥 우리나라가 다음 대통령, 난 대통령을 예언할게요. 다음 대통령. 다음 대통령 이재명. 다다음 대통령 안철수. 안철수 도대체 나이가 몇 살이구나. 지금 몇 살이지? 저 안철수가. 60 넘었어요. 60 넘었으니까. 안철수 62년생 아니에요? 맞아, 62년생이거든? 그러면은 지금 몇 살이에요? 딱 60이네. 야, 60이죠. 만으로? 네. 그러면은 70대 대통령 될 수도 있지, 70세 때. DJ도. DJ는 더 많이, 바이든도 뭐 바이든 바이든 80인데. 80다 돼가 됐으니까. 그러면서 그냥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되고 안철수 되고 이러면서 나라가 망할 것 같습니다. 안철수가 근데 그때까지 살아남는다고요? 살아남을 수도 있어. 돈이 너무 많아. 이 봐봐, 이 성남 분당 갑으로 또 살아나잖아요. 아까 질문이 임미애 대한 지사에 평가요. 대한 평가. 지사 후보에 대한 각자 해보시죠. 나는 이따가 할까요? 좋게 평가할 사람부터 해보시죠. 난 나쁘게 얘기할 테니까. 가장 좋은 거는 전용길이지. 전용길 이 얘기해도 돼요? 이철우한테 들었다는 얘기? 아니요. 그건 하면 안 돼요? 네, 좋은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 뉴스민 대표야 지금. 먹고 살아야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철우 후보가 좋은 얘기를 해줬다고 해요. 네. 네. 그럼 뭐 저는 우리 일단 내가 이 얘기를 할게요. 이창훈 내가 대표 평가를. 의성에서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현거인은 모르겠는데 미애는 믿을 만하다. 미애, 추미애. 그러니까 우와.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나? 얘기했어. 뭔 했어요. 얘기요? 그러니까 현거인은 모르겠는데 미애는 내가 봐도 김현권 의원보다는 임미애 의원이 낫습니다. 김원근 의원도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보다는 우리 마누라가 낫다. 진흥물산지부는 누구세요? 이거 어디 노조인가? 네. 진흥물산지부? 울진 되게 먹고 싶다고 하죠. 미애 중에 최고. 그건 맞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그래서요. 임미애라는 사람의 어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삶의 궤적을 보면 네. 대단해요.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고, 그러니까 되게 로맨티스트지 않나? 제가 해경국님이 임미애가 누구라고 하셔가지고 네. 검색해 민주당 봅시다. 경북도지사 네, 후보입니다. 후보. 네, 임미애 씨는 의성 군의원을 2번 했네. 네, 2번 했고. 2번 했고 민주당으로. 그다음에 열린우리당 때 한번. 네. 그 경북도의원을 한 번. 한 번 하고 2018년에 네, 지금 지역구로.
지금 도지사 후보로 출마를 했고 네. 이분의 이력이 1987년에 이화여대 총학생회장이에요. 네. 그렇죠. 이 마치 미국의 1968년에 웰슬리 대학교의 힐러리가 총학생회장한 거랑 비슷한 거거든. 아, 클린턴을 만났어야 되는데. 김영건을 김영건이요? 만나가지고. 내가 얘기 안 했다. 미안합니다. 저도 얘기 안 했습니다. 김 의원님 미안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근데 조금 높게 평가할 부분은 이제 86세대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길을 걸어갔죠. 그렇죠. 네, 진정한 생활인으로 들어갔지. 그 의성 가갖고 소 키우고 또 학원도 학원도 했고 학원하고 농사도 짓고 네, 풀뿌리 그러니까 활동 농사를 지었는데 그냥 지은 게 아니라 직접 트럭 몰고 가가지고 그 밭에서 나는 작물도 팔고 소도 막 싣고 가고 그런 거를 다 했다니까. 그냥 쇼를 한 건 아니에요. 진짜 거기서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농업 활동을 했었고. 그리고 자녀들이 둘이 있는데 초중고 다 의성에서 그러니까 쪼를 했다고 하면 저희 봉화에 들어갔다가 나온 정봉주 뭐 이런 사람들이 쇼를 한 거고. 네. 그리고 뭐 그래서 우리 평가해보세요. 양판이 나는 나쁜 평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도 했었어요. 맞아요. 네. 2015년에 네, 그때 같이 했었어요. 그때 김상곤 혁신이 때 네. 맞죠? 그래서 뭐 삶의 궤정이나 이런 걸 본다라고 하면 뭐 나는 괜찮은 정치인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한 번 정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김영춘 의원이 그만두면서 그 얘기를 했잖아. 거대 담론의 시대가 끝났고 생활 정치의 시대가 와야 된다. 민주당이 그랬으면 좋겠다. 그 김수민님 부정적 인식도 많이 그러니까 아니 내가 마무리 짓게. 그러니까 정말 임미애는 처음부터 생활인으로 정말 그 아무도 모르는 그 의성이라 사실 임미애 의원은 의성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을 거야 시집 오기 전에. 임미애 의원은 의성하고 연고가 없나요? 본인은 연고가 없는데 고향이 어디지? 고향은 서울이고. 아 서울이고. 근데 부모님 고향이 다 경북이에요, 두 분. 임미애 의원. 그냥 뭐 하여튼 어디 붙었는지도 잘 모르는 동네에 남편 하나 믿고 와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뭐 농사 짓고 뭐 소 키우고 이렇게 있다가 정말 그 생활인으로서의 인정을 받아서 의성은 지난 윤석열 때 최고 그 지지율 아니었나? 아니요, 최고는 군위였어. 그리고 그 다음 그러니까 군위, 의성, 영덕 여기가 1, 2, 3였는데 이런 동네에서 그래도 솔직히 말하면 진짜 이런 말씀 잘 이해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여자가 더군다나 들어온 여자거든. 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장도 못해요. 들어온 여자들은. 그러니까 평생 그냥 거기서는 이방인이거든. 그런 사람이 거기서 그래도 군의원까지 하고 도의원까지 하고 지사까지 나왔다. 굉장히 입지전적이야. 나는 이것만 해도 굉장히 인정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그 긍정적인 부분에 다 했죠? 조금 깎아내리자면 이런 건 있어요. 그 남편인 김영건 의원이 의성 김씨 집안에 네. 그 의성에서 유지. 유치예요? 봉양에. 봉양에. 유지고. 석사 논문 썼어요? 박사 논문 썼어? 아니요. 멤버 유지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그 이하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는 게 그 의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그렇지. 긍정적으로 그거야 뭐 먹히지. 그 두 가지의 배경은 있었다. 아니 그래도 아니 이대 나온 여자가 그래요. 와가지고 의성까지 와갖고 하우스 안 차리고 하우스 안 차리고 능력껏 일해서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일했잖아. 그래 땀 흘려 일하고. 하우스는 소를 위한 하우스를 차렸을 뿐이고. 그래서 이거 해봐요. 긍정평가 해봐. 내가 다 뭉개줄게. 아니 뭐 부정평가 한다니까 앞에서 긍정평가 해본들 뭔 의미가 있겠나. 뭔 의미가 아니 저는 뭐 이창훈 대표랑 비슷한데 저는 제가 평상시에 이게 저는 존경하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정치인을 딱 두 사람 꼽으라고 하면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 장태수와 이번에 민주당 도의사 후보 나온 임미애를 꼽습니다. 그리고 그 다른 평가는 잘 못하겠어요. 이 사람들의 정치적 활동을 보면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맨날 눈물이 난대. 허승규도 눈물이 난다고 했고. 기린이 길류님이 의상을 한국의 아칸소로 만들면 되겠네요. 아칸소 안 돼, 안 돼. 지사? 안 돼, 안 돼. 근데 수재 부부님 그 이야기 말씀드리면 이대 총학생회장은 그리 큰 이득은 아니라고 하는데 촌에는 먹히지. 손해는 이대 나온 거 하나만으로. 그냥 양력 하나로.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학교.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의성에 그냥 지나다니는 60대, 70대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 만나면서 그 인미 알지? 그 이대 총학생회장 했던 그 이야기를 2018년에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제 출신 학교의 기농한 선배들이 한탄을 했습니다. 그래. 이대- 역시 학교 나오려면 이대를 가야 이대를 나와야지. 경대 나와가지고, 우리 같은 경북대 것들이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 김수민도 연세대 빨이 있잖아. 아니지. 나는 김승희도 난 솔직히- 시골이 아니었잖아. 솔직히 그 빨은 있지. 아니지. 난 연세대 내가 빨은. 무슨 학교 나왔는지도 몰라. 주민들이 꼭 하나로 빨리, 난 빨리 부정해, 빨리. 빨리 그래야지. 부정해요. 지문이 많아, 지금. 근데 장태수 그러니까 씨.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경력이 어떻게 쓰이냐면 내가 딱 상황극으로 얘기하면 자 임미애 씨가 의성에 들어갔어요. 뭐 활동하고 선거에 나오면은 분명히 이제 사람들끼리 얘기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정체성 사상 이상한 것 같은데 빨갱이 아이가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거기서 맞받는 사람의 레파토리가 뭐가 있냐면은 야 그래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한 사람이다. 예, 요겁니다. 그게 뭐. 그 아무나 하냐는 거지 그거. 그걸 뭐 하구나. 뭐, 그게 왜? 자기가 나왔는데 왜? 뭐요? 그게 뭐 어때서? 아니 그걸 맞받는 사람이 그러니까 A하고 B가 얘기를 하는데 A가 임미애 그 빨갱이 그래, 아이가. 빨갱이다. 그럼 B가 어. 야 임마 그래도 임미애 씨가 이화여대에서 그래. 총학생회장까지 한 사람이다. 그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뭐가? 뭐가 나빠? 나쁘다고 내가 얘기한다. 부정적 얘기한다. 아니,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긍정적인 거. 딴 생각했어. 딴 생각했어. 아, 피곤하네. 그러니까 그게 여기서 지금 누구야 씨 수재 로봇님이 이대 총학생회장이 크게 이득은 아닐 듯 했는 해서 이게 어떻게 먹히는가 먹히죠. 그건 어떻게 먹힙니다. 먹히는가를 내가 상황극을 한 거야. 소학생회장 아니어도 이대 나왔다는 그래도 그 여자 그 이대 나온 여자야 이 얘기 한다니까 촌에는. 네. 내 의견은 뭐냐면 정치인은 쭉 이력을 쌓는 걸로 되지 않습니다. 정치인은 이력을 쭉 쌓았는데 쌓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걸어야 됩니다. 걸어야 돼요. 자, 임미애가 뭘 못했느냐? 임미애가 당에 대해서 무슨 쓴소리를 했어요, 요새. 근데 지금이야말로 민주당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 상황에서 당을 반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본인이 사실 임미애는 대구 경북 정치인이라서 강성 대깨문들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일로 와. 돌도 일로 와. 그래서 임미애가 걸고 야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이거에 이래가지고 되겠냐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타이밍이 최근 3년 마이크 빼도 됩니다. 지금 이걸로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어요? 뭘로 하고 있어요? 그냥 붐마이크로 하고 있는 거야. 마이크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걸어야 되는 상황에서 안 걸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안 걸면 누가 걸어요? 서울의 원외 지역에 내가 방송이라 직간접적으로도 만나는데 민주당의 원외 인사 중에 멀쩡한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얘기 안 합니다. 왜? 공천 받아야 되니까. 그러고 다 입 다물고 있는 상황에서 그러면 김부겸도 욕먹어야 되는 게 김부겸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거죠. 안 했잖아. 안 하고 자기만 안 해서 자기도 안 좋아졌고 당도 망하는 거예요. 임미애가 보여준 게 뭐냐? 지난 대선 때 제명고사 1등 했다고 자기가. 1등인가 만점인가 뭐예요. 1등 했지. 그 자랑이에요? 예? 왜? 그걸로 떨어 먹을 거요? 그러다 떨어 먹는다고 본인이 쌓았던 것도. 예. 그거 하나야. 하나가 다야. 김두관 봐봐 김두관. 부정체계 그거 아니, 하나 다야. 하나로 끝나는 거야 하나로. 김두관 봐봐요 김두관 또. 김두관이 임미애보다 쌓은 게 더 많잖아. 근데 떨어 먹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이건 정치인이라고. 그게 다야. 이거 하나만으로 끝나는 거야 이거 하나만으로. 임미애는 조대원이 아닙니다. 조대원은 떨어 먹을 것도 없잖아.
조대원은 자기 걸 떨어먹을 것도 없어요. 걸 게 없어. 쌓은 칩이 없으니까 걸 수 없는 거예요. 먹고 더블로 가 했는데 칩이 없는 거야. 근데 임미애는 칩을 걸었어야 되는 거지 그때. 왜냐면 자 당이 망하면 자기도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이 안 망해도 자기가 망하면 의미 없잖아. 그럼 뭐냐면 뭘로 보든 간에 그걸 살리려면 던졌어야지. 이따위로 당을 운영하면 안 된다고 던졌어야 되는 거죠. 크리스 P 베이컨 한 잔들 하셨나요? 두 잔째입니다. 특히나 영남 지역은 민주당에서 변방이기 때문에 아, HSG님이 풀뿌리형 정치인에게 중앙정치 역할을 요구하는 건 좀 무리. 그럼 하지 말던가. 말 잘했어요. 그럼 제명고사 1등 했다고 얘기하지 말던가. 하지 말던가 그냥 아예 침묵하던가. 중앙정치 역할은 자기가 했다니까? 내가 요구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했어. 한 걸 평가한 거예요. 하지 말던가 그러면. 입 다물고 있든지. 예, 이래가지고 다 말아먹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민주당 경북은 더 말아먹을 것도 없어. 임미애 씨에게만 그런 짐을 지우기에는 그렇지. 뭘 파일을 키웁니까? 그래가지고 제명고사 1등 해서 파일을 키우냐고요. 지금 떨어먹고 있는데 지금 당선될 뻔한 김동연도 떨어지게 생겼는데. 그러게. 이거는 참. 자, 이번 다른 거, 진흥물사님이 장태수 씨는 왜 이번에 안 나오기로 했는지 의문. 이영재 씨다. 정의당의 거의 원탑 투탑이었지. 그렇죠. 네. 대구 서구의 장태수, 대구 북구의 이영재, 장태수 전 의원은 지금 정의당의 대변인으로 여영국, 서울에 가 있죠. 네. 여영국 대표 비서를 비서실장을 하다가 지금은 대변인. 대변인. 이영재 의원은 뭐예요? 정의당 중앙당의 중앙당에 가 있어요. 조직본부장. 다 중앙으로 진출했군요. 이게 정의당 대구의 정치인 3명이 중앙당에 네. 당직자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구 피 빨아가지고 정의당이 굴러가고 있다니까. 잠깐만, 장태수, 이영재, 이남훈. 대구 중구의 이남훈. 네. 이남훈은 누구예요?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하다가 네, 지금은 정의당 중앙당의 그렇군요. 조직팀장으로 가 있죠. 그럼 불러 올릴 거면은 그쪽에서도 내려주던가. 사람은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안 내려보내는 게 나아요. 네. 정의당 중앙당의 사람들은. 내려보내지 말라고. 아이고. 우리 정의당은 어떡하냐, 진짜. 최악이에요. 이번에 한민정 대구시장 후보의 캐치프레이즈. 현수막. 네. 일할 만나는 생태대구. 난 그래서 생태하고 대구만 뭐야? 생태탕 대구탕도 아니고 이 뭐야? 그냥 일할 만나는. 그러니까 생선집이네. 그냥 일할 만나는 크게 놓고 생태 좀 크기라도 좀 다르게 하든가 색깔이라도 다르게 하든가 일할 만나는 생태 도시를 하든가 일할 만나면 노동 도시를 하든가 노동도시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하여간 그걸 계속 하든가. 일해야 될 것 같아. 생태와 대구를 왜 같이 놓고 있냐고 지금. 나 참. 강동수가 누구예요? 여기 부산 이야기하는 거 같아요. 부산이요? 네. 부산 얘기를 여기서 하시죠? 이분이 부산에 진흥물산 네. 이분이요? 네. 코미디언이 정치해도 지금보단 낫겠네요. 그럼 우리 또 우크라이나에 HSG님이 노조 조직률 25% 달성 이런 거라도 냈었어야. 달성 가서 하셔야죠. 네. 예. 그러게 아까 이 장태수와 임미애를 묶어서 이야기하면 네. 그렇습니다. 경북의 정의당이 저는 임미애보다 나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예,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경북의 정의당이 다 망해야 돼. 있나? 네, 다 망해야 되고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답은 신당이다. 신당 창당이다 합니다. 네. 사람 부르면 됩니다. 그래도 사람 부르면 돼. 수제로버님은 김수민 씨 말대로 정의당 비례는 안 찍고 지역구 정도만 찍으려고 라고 이야기 하셨다는 거는 지역구에 정의당 후보가 있다는 거네요. 대단하네요. 부럽습니다. 근데 저는
제 사는 동네에 기초의원 선거가 있는데 정의당 이름 다 밝힐게요. 제가 은평에 신사동에 삽니다. 은평의 신사동에 신사동은 네. 신사동 그 사람의 그 강남 신사동 그거는 강남이고 아니고 서울에 신사동이 3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3개 있고 한 군데 또 어디 있어? 나머지 한 군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신사동은 그 지하철역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세절역이거든요. 새로운 절이란 뜻입니다. 신사적이다 할 때 신사가 아니라 그렇죠. 새 신자 절사자예요. 그래서 신사동하고 신사 1동인가 하고 역촌동 거기가 합쳐가지고 하나의 선거구인데 3명의 구의원을 뽑거든요. 근데 그 선거구에 정의당의 조햄님 후보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지난 선거 때도 나왔던 후보고 좀 선전했습니다. 10몇 % 보전 금액 정도 받았던 후보인데 근데 그 후보에서 끝난 게 아니라 김연웅이라는 후보가 또 나왔어요. 무소속 후보인데 김민웅 교수는 아니죠? 아닙니다. 김연웅이고 김민석은 왜 그러고 있냐? 김민석은 그래도 다행입니다. 국회의원 다시 해가지고 한 번 다시 한 게 어디 난 완전 죽은 걸 줄 알았는데 그 김민석을 살린 게 누구냐? 파파이스였다. 김어준 김어준이었습니다. 파파이스가 아니고 그 다스베이다인가 그거 그때는 파파이스였죠. 파파이스는 저거잖아. 김용민하고 정영진 그건 맘마이스. 맘마이스야. 맘마이스였습니다. 파파이스. 김혜경 나왔던 예, 그죠? 김혜경 씨 제일 첫 회에 나왔던 게 맘마이스고 파파이스는 이제 김어준이 한겨레 TV에서 했던 거고 그때 제가 표방했던 건 브라다이스였습니다. 그 뭐야? 파파, 맘마, 브라더. 그래서 브라다이스라고. 김수민은 그 브라다이스다. 시스터는 왜 빼죠? 나는 시스터가 아니잖아. 그지, 동동아? 그래서 그 김연웅이라는 무소속 후보 또 나온 거예요. 그리고 김연웅 후보는 나를 방불케 합니다. 내 젊은 나를 떠올리게 하더라고. 만 27세 후보고 선거 로고색도 녹색이야. 나는 무소속으로 나갔을 때도 녹색이었거든요. 후보의 세계 할까? 예, 그랬는데 두 후보를 놓고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내가 태어나가지고 투표를 하면 한 명을 찍거나 아니면 안 찍거나 했지 2명을 놓고 고민한 거는 이번에 처음이거든요. 왜 이제 와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안겨다 주는가. 네. 그 그 조혜님 정의당 후보 또 지역에서 활동 오래 하셨더라고 열심히. 강동수 씨는 정의당 대구 중남위원장이에요. 중남위원장 강동수 아니고 강동민입니다. 강동민. 민이라고 합니다. 민이라고 해. 민이라고 뉴스 민이라고 해. 김수민이라고 해. 그래서 저는 두 후보 중에 어쨌든 한 명을 찍어야 되는데 찍으면 제가 찍지 못한 다른 후보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쏠 것이. 그 300만 다 쌌어요? 근데 그게 내가 선관위에 이렇게 한꺼번에 데이터베이스로 해가지고 보내는 게 있는데 작동이 제대로 안 돼요. 예, 그래서 지금 내가 허승규, 장시원, 그 다음에 서울에 누구 몇 명 하고 이러고 나서 지금 못 보내고 있습니다. 총액 한 120만 원 정도 쓴 상태에서 못 보내고 있습니다. 내일 대기 한번 더 먹어도 되겠네. 100만 원을 못 보냈으니. 아니지 180을 못 보낸 거죠. 그러니까 120밖에 그럼 안 쏜 거예요? 네, 120만 쏜 거예요 지금까지. 야, 그럼 진짜 대게 한 번 더 먹어도 되겠는데요? 대게 말고 내일 딴 거 먹죠. 아. 랍스타 아니면 저기 조개구이집 있지 자, 이제 않나? 끝내자. 이제 뭐 다 했잖아. 오늘 주제가 뭐야? 후보의 세계 언제 하냐? 나 혼자 해야 되나? 주제는 음주방송. 네, 후보의 세계 월 2천 아닙니다. 예, 크리스피 베이커님이 월 2천이라고 하시는데 월 2천 아닙니다. 내가 월 내가- 이모입니다. 내가 월 2천 벌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울진 송이가 유명함.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산불 산불이 때문에 많이 나가지고 많이 나서 울진 송이가 거의 80% 이상. 작살 났어요 지금. 어. 소나무가 다 타버려서 어. 송이가 잘 안 나게 되고. 네. 그럼 지금 180만 남았잖아요. 네. 그러면 기왕 이렇게 쏘기로 한 김에 네. 뉴스민 후원해. 아니 뉴스민 말고 네. 저 인미애 후원 한번 안 해. 하시죠. 안 합니다. 저는 보냈습니다. 응. 저는 임 후보님한테. 아니 나는 에피소드에서 내가 20명의 후보를 골랐잖아요. 네. 그 후보들한테 다 쏘는 것만 해도
예. 그 후보들한테 일단 다 쏴야 돼. 예. 쏠려면. 내일은 우리가 방송을 하나요? 하죠. 장시원 의원과 장시현 의원과. 예, 저희가 울진에 이번 도의원 출마한 장시원 의원과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생방 중계도 하나요? 내일 장시현 의원이랑. 따라다니면서 계속 하나요? 그거는 안 되죠. 그건 안 돼요. 네, 그건 안 되고 장시현 의원인가 하는 것만 생방으로. 그것만 생방으로 하고 그럼 선거 때 따라다니는 거는 일단 촬영만. 네, 촬영만 하고 그거는 제가 그럼 나의 명연설은 생방을 합니까? 그거는 생방에 집어넣으려고. 집어넣으려고. 그래서 저희가 유스민에서 네. 사실 유스민이라기보다는 이거 천연기를 혼자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건데 네. 유수민 직원들이 청기자 말을 안 들어. 지금. 그 주말에 자꾸 일하면 네. 안 뭐 이렇게 지금 뉴스민 직원들이 전용길 빼고는 뉴스 밑장에 네. 전혀 출연도 하지 않고 아무 관여도 하지 않고 네, 주 52시간 관심도 그러니까 쏟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수민 지원 연설은 네. 아마 여러 차례 할 거예요. 여러 차례 할 건데 네. 저희 뉴스 밑장에서는 지금 장시원 의원이랑 이게 장시원 후보의 이 유세 일정에 따라서 좀 조정이 될 것 같긴 한데 내일 오후 1시에서 네. 1시 반 사이에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장시원 후보도 보니까 이게 별로 시간적으로 네. 개념을 갖고 일정을 잡지 않더라고요. 그게 그날 좀 다를 수 있어. 예, 그날 다르고 네. 오늘 그러면 후보님 언제 뵐까요? 그러면 일단 와서 전화하시라. 예. 그래서 내일 유세 일정도 울진에 있는 읍면 지역들이 장날이라서 거기 유세를 하기 때문에 정확히 언제 끝날지 모르겠다. 그래서 그거 끝나고 점심 먹고 하기로 했는데 네. 그래서 1시에서 1시 반 정도 시작할 것 같고 그때 김수민 평론가 유세했던 것들을 일부 저희 컷 편집을 해서 일부 함께 네. 보게 될 텐데 하여튼 뉴스민에서 그 선거가 끝난 후라고 해서 후보 5명을 선거 유세 중에 팔로우를 하는 일종의 다큐를 지금 촬영하고 누구누구예요? 자, 5명 울진의 도의원 후보 장시원. 장시원. 네. 안동의 시의원 후보 허승규. 허승규. 네. 또 임미애. 네, 네. 경북 도지사 후보 임미애. 네. 또 누구야? 두 대구에 명 한두 명 있을 것 자, 같은데. 여기에 무소속 녹색당 민주당. 민주당. 그다음에 이제 정의당 하나 나와야지. 네. 김성년. 아니, 그 경산의 도의원 후보 엄정혜. 엄정혜 후보. 네. 시의원. 도의원. 그러니까 예전에 시의원 시의원 삼선을 3선을 했죠. 했었죠. 네. 경선에서 시의원 3선을 했던 엄정혜. 네. 그다음에 하나는 잠깐만 국민의힘 하나 나와야지. 아니죠. 국민의힘도 한번 국민의힘 넣어줘. 한번 넣어줘. 아니요, 하나. 넣어줘라. 그래. 이게 당선 가능성을 놓고 찍는 게 아니에요. 아니 그래, 그래도 누군가 있을 거 아니야. 누구 하나 정도는 있어줘야지. 우리 배지수 의장이 나왔으면 했을 그 텐데. 말고 또는 다른 사람이라도 이번에 해줘봐. 그 우리 저 대구 중구에 독도당의 독도당 김두한이라고. 김두한 76살에. 김두한 씨. 독도당 내 포스터 보고 깜짝 놀랐어. 허경영을 뛰어넘더라고. 예전에 또 종로에 출마를 하셨어. 종로의 김두한이었어. 그렇구나. 한 명은 우리 방송에도 나왔던 진보당의 황성규. 황성규. 국민의힘도 한번 넣어줘라. 왜 넣어줘라 그러나? 그래 국민의힘. 국민의힘에 대구 경북에 20대 후보가 있나? 있습니다. 있어요. 네, 몇 대구에 명 있어요. 몇 명 대구에도 나왔어. 몇 있습니다. 명 나왔어요. 우리 중구에도 하나 나왔더라. 네. 네. 그럼 이제 우리 디자인하는. 방송을 마치기 전에 이제 슬슬 마칠 텐데 여러분들과 작전 회의를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왔는데 작전? 예. 무슨 작전? 내일 연설할 때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아까 다 짰잖아요. 짰지만 그래도 네. 추가로 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일단 연설을 마무리하는 슬로건을 만들었어요. 연설을 마무리할 때, 와! 한 다음에 이제 마무리할 때, 울진의 자랑, 경북의 자존심, 한국 정치의 희망. 자자로 해야지. 라임을 맞춰야지. 자자로 계속해요? 그래, 자야지. 그럼 자자로 시작한 한자밖에 생각 안 나는데. 한자 하지 마. 한국 정치의 자! 짜리. 자, 계속 자자로 맞춰야 되나? 자존심. 잠깐만, 자, 그러면. 그러니까. 울진의 자랑, 장시원.
경북의 자존심 장시원, 한국의 자땡 뭐야 그럼? 자존심. 자존심 했잖아. 했잖아요. 자랑, 자존심. 경북의 자존심. 자만심을 하면 안 되니까. 굳이 다 자자로 맞춰요. 자긍심이요? 자긍심. 울진의 자식. 자식. 야 이거 재밌는데. 야, 이거 재밌는데. 야 이거 울진의 자식. 울진의 자이 자식아. 자부심. 야, 이 자식아. 자식. 울진의 자식. 자긍심, 자부심, 아이 자만심. 주연이야 주연. 야 이 울진의 윤석열 빙의해야 되네. 야 울진의 자식아. 뭐 이렇게 되는 겁니까? 네. 에? 아, 울진의 자식 5글자로 웃겨버렸어요. 선거 연설 생방이 가능한가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아, 가능합니다. 예. 그거 제가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아마 긴 시간이 아니라 짧게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자로 굳이 맞춰야 된다고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하여튼 뭐 네. 대한민국의 희망이라고? 한국 정치의 희망. 한국 정치의 희망. 그래서 운을 뗄 때 일단은 내가 아까 그 한아름 슈퍼에서 자신감을 얻었어요. 아 한국 정치의 자신감이라고 할까? 내가 자신감 얻었어요. 그래서 운을 뗄 때 저는 시사평론가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그냥 얘기하면 안 되고 방송국 이름 계속 얘기하면 돼. KBS 묻어가야지 이제 고기에 묻어가네. KBS, SBS, YTN, 채널A, TV조선. 뉴스민부터 해야지 뉴스민부터. 뉴스민. KBS, SBS 누구누구 출연하고 있는 정치평론가 김수민인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제가 여기에 온 이유는 이 지역이 이 멀리. 서울에서 여기까지 온 이유는 이 지역이 가장 이번 지방선거에서 중요한 지역이다. 주목받는 지역이다. 가장 선거다운 선거를 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풀면서 그리고 나는 장시원 의원이 울진 초선 의원을 할 때 그때 같은 시기에 저기 같은 경북의 구미에서 무소속으로 시의원에 당선됐던 사람이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 더 붙여주시죠. 뭘 덧붙여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고향 구미에서 시의원을 했다. 굳이 구미를 얘기하는데 박정희를 얘기하는 것은 네. 조국 교수에게 추천사를 받았다. 크리스 피 베이컨님이 연합뉴스에서 잘린이라고 했는데 제가 목요일에 나갔습니다. 연합뉴스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비트코인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역시 이야기가 역시. 나오네요. 김중권. 김중권. 그렇죠. JK. 김중권이라는 그 청와대 비서실장, 김대중 정부 때도 비서실장이었고 노태우 때도 노태우가 사실 이제 김대중에게 20억 원을 줬단 말이죠. 87년 대선 때. 92년이었나? 9년. 92년 대선 때인가 줬거든요. 20억인데 사실 그 20억은 별 의미가 없어. 20억 없어도 선거 치를 수 있고 그리고 20억 받아도 뭘 더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성의 표시야. 성의 표시.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성이 멋있다. 받았던 건데 근데 이제 그때 김대중이 좀 김중권을 눈여겨보고 있다가 비서실장으로 썼죠. 그 김중권이 2000년 총선 때 민주당 소속으로 울진에 출마를 합니다. 그전에는 동진 정책. 근데 그전에는 민주당이 아니라 민정당, 민자당으로 국회의원 했었고. 국회의원 했죠. 근데 민주당으로 나왔는데 울진 봉화 이쪽으로 나왔는데 거의 50대 50으로. 49.87%로 졌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울진 하면은 대표적인 정치인은 김중권, 유명한 정치인은 김중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근데 내가 내일 또 제가 연설 때 김중권을 언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장시원 의원이 이기는 거는 이 어떤 특정한 지지층에 이렇게 해가지고는 못 이겨요. 여기저기 표를 다 얻어야 되거든. 작전은 뭐냐? 내 작전은 뭐냐? 장시원은 무슨 진보 보수 여야 뭐 이런 게 아니고 울진 대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문턱 하나를 넘어주시면 경북 도지사에 맞먹는 경북 대표 정치인이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냥 뭐 이 지역 내에서 1등이 누구냐 뭐 어디가 이기냐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후보를 찍었을 때는 그런 게 없지만 장시원을 찍었을 때는 경북 도지사에 맞먹는 정치인이 태어난다. 예,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온 거다. 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 얘기하는 과정에서 김중건 이름이 들어가겠죠. 진중권 아니고. 김중건. 아, 사람들이 중권이라 하면 콕 집어서 김중건? 김중건이라고 안 하면 진중건은 생각할 것 같아요. 중권 최근에 중권은 네. 진중권이라고. 저기 여기 뭐 정덕후님들이 많으시네. HSG님하고 김영준님이 김중건이 19표 차이로 졌었다고. 예. 그래서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겠죠. 김중건을 능가하는 울진의 정치인이 탄생한다. 이 표현이 들어가겠죠. 여러분들도 약간 아이디어를 좀 모아주시죠. 무슨 표현이 연설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 30분에 끝내겠습니다. 11시 반에. 8분 남았어요.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대게를 먹으러 가면서 택시를 탔는데. 그랬죠. 택시 기사 아저씨가 기사님이. 철벽을 쌓는 아저씨가. 네, 이 아저씨는 얘기를 해보니까 국민의힘을 싫어해. 싫어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안 된다는 거야. 국민의힘 말고는 안 된다고. 그거 뭐 장시원이 나왔고, 이거 다 알고 있어. 알고 있고. 이게 나는 좀 납득이 안 간 게, 장시원 의원이 무소속으로 군의원 3번이나 했는데. 그것도 심지어 알고 있어. 알고 있어. 근데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이 동네 국민의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아무 의미도 없고 이 동네 정치 해보라 말하고 막 재미도 없고 경쟁도 안 되고 막. 제가 봤을 때 민주당 지지자 같아요. 약간 조금 그런 멘탈리티였어. 느낌이. 그래도 투표하면 이깁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분은 아니, 투표를 안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야. 그때 우리가 좀 투표장에 가지라는 거야. 그래도 일단 가서 장시환이라도 찍을 것인지 안 될 거라고 근데 이게 그렇기도 해요. 안 될 거라고 투덜거리는 사람도 투표장에 가기만 하면은 찍긴 찍거든. 가게끔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문제가 뭐냐면 자기가 찍은 사람이 돼도 또 불만을 터뜨려요. 크리스 베이컨님. 이런 방송 자주 하세요. 뉴스미 스튜디오보다 방송이 더 좋아요. 내 돈 졸라 깨집니다. 내가 오늘 대게하고 펜션 산다고 졸라 돈 깨졌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뉴스미 입장에서 출연료가 나가는 건 김수민밖에 없습니다. 그 출연료보다 훨씬 많은 돈을 내가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건 같아요. 된다라는 말을 퍼뜨려야 된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돼야 된다. 한다가 아니라 된다. 돼야 한다가 아니라 된다 이 사람이. 그래, 이 사람이 된다. 예, 그 얘기를 좀 퍼뜨려야 돼요. 나도 그 초선 도전할 때 막 안 된다고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내가 봤을 때는 분명히 되는 거였거든요. 아무 근거 없이 안 된다고 소문이 너무 퍼져갖고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꺼지겠더라고. 근데 그걸 일단 뚫어내고 그때는 당선이 됐었는데 나는 골치 아픈 게 나 재선될 때는 된다고 또 소문이 다 나가지고 예. 찍으면 됩니다. 근데 찍으면 된다 수준이 아니라 되니까 찍으러 와라. 근데 지금 그렇죠. 되니까 찍으러 와라 이건데 지금 구도 내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울진이 일단 3파전이에요. 아까 택시 기사분 근데 아까 택시 기사분은 3파전이 아니라 2파전으로 봤어요. 2강 1중이나 2강 1약 정도로. 그러니까 2강에 장시원이 들어가는 걸로. 그러니까 그 장시원 의원 말고 다른 무소속은 그 사람이 되진 않는다. 장찍장. 장찍장. 울진 장씨입니다. 장찍장인데, 그래서 장시원은 2등이다. 그러니까 꼴찌는 아니다라고 이미 많이들 인식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된다고. 지금 구도가 3파전이라서 될 수 있습니다. 영남 지역에서 3파전 만들어갖고 이렇게 당선이 되거나 근접한 경우까지 가는 경우들이 여러 선거가 있었고 임미애 의원이 그랬죠. 임미애 의원이 경북도 의원 될 때 그렇게 됐거든. 임미애 의원이 34%를 얻었고 3명 나와서 3명 나와서 34%. 아엔데 칠레 대통령도 35점 몇 프로가 나서 그리고 2등 3등이 33%와 32.9%를 얻었죠. 이게 1등과 3등 차이가 2%도 차이가 안 나는 그 구도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봐도 장시현 의원도 당선되려면 딱 그 구도인 것 같아요. 거기에서 근데 차이가 있다면 한 울진의 그 다른 무소속 후보가
파괴력이 그만큼 있지가 않아서 파괴력이 별로 없어요? 36% 이상을 얻어야 아니야, 당선돼서. 40이 넘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자세하게는 얘기할 수 없는데 우리가 여기 내려와서 정보를 입수를 했습니다. 아까 전에도 한번 잠깐 언급했던 일인데 어떤 후보에게 악재가 터졌어요. 네, 악재가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표가 좀 이렇게 분산되는 효과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HSG님이 엄창록을 부른다. 엄창록이 누구죠? 엄창록 영화 안 봤구나. 킹메이커 영화에. 엄창록 우리나라의 거의 최초의 그 선거 전략가. 그 DJ 네, 선거. DJ 선거. 1967년 목포 국회의원 선거 때 예를 들면은 이런 거죠. 술집에 가갖고 김대중 선거 운동원들이 싸움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두들겨 패고 책상 부시고 하다가 공화당 선거운동원이다 우리는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공화당 옷 입고 가서 선물을 줘. 고무신 내복 이런 거 줘.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아유 잘못 줬어요 이거 뺏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신민당입니다 하고 다시 줘. 그리고 포대가리 그러니까 라벨만 딱 바꿔고 하고 그 뭐지 어깨띠를 최초로 우리나라에 피켓 최초로. 피켓은 다음 께인데. 저 학생운동 진짜. 아유. 피켓에서 이제 1970년에 신민당 대통령 후보 선출대회 때 처음 선보였다고 하고 이 엄창록이 하여튼 김대중의 책사였죠. 그렇죠. 우리 엄창옥 대구 교육감. 엄창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엄창옥 교수님이 중요한데. 그래가지고 대구 교육감 선거에. 그래서 하여튼 그 킹메이커 영화를 왜 안 봐? 내가 신의 20일에 명문을 기고를 진짜? 했는데 신의 20일. 신의 20일에 내가 킹메이커 한겨레 20일도 아니고. 그거는 봤어요. 신의 근데 20일에 김대중의 정치 생애에 대해서 내가 그 영화를 이해하기 쉽도록 기고를 했죠. 내가 이 얘기 안 했나? 내가 영화사에 저기 월드컵 경기장에 상암에. 네, 상암의 영화사 사무실에서 신의 20일 기자하고 나하고 둘이서 요만한 TV 화면으로 영화를 개봉 전에 먼저 봤다고? 내부 시사로 둘이서 봅니다. 출세하고 볼 일이에요. 신의 21일 기자는 혹시 여잔가요? 남자입니다. 됐어요 그럼. 왜 여자예요? 아니 혹시 그 여자랑 둘이서 저 영화 보고 이러면 또 여자랑 여자가 그래, 문제가 해라. 아니고 그 사무실에서 TV로 아니, 영화 뭐, 보는 건데. 그럴 수도 있고 뭐 그게 또 재밌지 뭐. 아니 됐어. 나는 썸을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든지 그만해. 말든지 뭐. 장시원 의원이 여기 방송 출연에 그때 우리랑 같이 팟캐스트. 촬영했던 팟캐스트 딱 제가 틀어넣었어. 그렇군요. 그렇구나. 팟캐스트 나왔다. 아하. 자, 질문이 베이컨님이 연설을 서울말로 하시나요? 사투리로 하시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아마도 내가 내일 명연설을 선보일게. 친절한 금자씨 영화 아시죠? 네. 거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 변화가 있습니다. 화면 아세요? 네. 예. 칼라로 시작해서 흑백으로 끝나잖아요. 서울말로 시작해서 경상도 말투로 끝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인사할 때 내가 서울에서 방송 출연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말로 시작해서 경상도 사투리로. 근데 경상도 사투리를 네. 쓰는 걸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쓰고 있어요. 맛있어. 이것도 서울말인 줄 알아봐. 이게 서울말인 줄 알아봐. 네. 아니 진짜 우리 엄창록 얘기 나왔어요. 엄창옥 교수님 얘기는 좀 해드리자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30분까지 안 들어야 돼. 넘었어요. 교육감 대구 교육감 선거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잠깐만, 내일 울진, 읍내, 5일장 어느 쪽에서 연설하시나요? 네,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그 울진군청 건너편에 보시면 그 2차선 도로 네. 이 장시원 후보가 라보 트럭 위에 이 연설할 수 있는 확성기를 달아놨어요. 그 위에 올라가기 때문에 차선이 없는 이면도로에서 연설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울진군청 건너편 쪽에서 한 바퀴를 쭉 둘러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아침에 일찍 보시고 싶은 분들은 후포에 후포장에 8시 연설 잡혀있고 그 다음에 죽변
죽변. 아, 네. 그러니까 남쪽 갔다 다시 제일 북쪽으로 남쪽 왔다, 제일 북쪽으로 왔다가. 다시 가운데. 축변은 몇 시점이죠? 모르죠. 후포에서 끝나는 시간에 따라 지금 우리가 있는 곳이 죽변입니다. 울진읍에서는 언제 하죠?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 예. 라보도 바라보면 넘어집니다. 하여튼 엄창호 교수님 빨리 얘기해야죠 좀. 대구 교육감이 무투표로 끝날 뻔했는데 그렇지. 후보가 한 명 나오셔서 무투표를 나왔습니다. 막았다고 하죠. 아. 네. 그 경북대학교의 경제통상학부 네. 경제통상학부 교수인 엄창옥 교수님. 네. 엄창록 아닙니다. 엄창 옥입니다. 옥입니다. 네. 그 또 동생분이 또, 엄창석 소설가. 예 소설가. 무슨 소설을 쓰셨죠? 여러 소설을 여러 썼어요. 예, 알겠습니다. 쌍둥이 동생이세요. 예. 아, 쌍둥이. 쌍둥이에서. 근데 엄창옥 교수님은 진짜 좋은 분이십니다. 저도 참 여러 자리에서 많이 뵀는데 굉장히 정말 이렇게 따뜻하신 분이고 정말 좋은 분이니까 학자라면 저럴 것 같다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강단에 계신 분, 뭐 물론 연구도 열심히 하시지만 자신의 뜻을 실천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또 학자로서 노력하신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대구를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신 분이. 그렇죠. 가은이 다른 데로 진출을 못한 거 아닌가요? 떠나지 못한 거 아닌가? 뭐 또 우리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님들이 네. 다들 이제 말년이 좀 이상한 사람들이 많거든. 맞아요. 뭐 박철상 사건? 예. 박철산 사건도 있고 네. 우리 저 김영기 교수님 같은 분들은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도 계시는데 엄창호 교수님은 그러시진 않았다. 예. 그, 삶에 일관된 어떤 모습이 있다. 그리고 저는 교육감 후보로서 좀 네.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네. 이게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정치판에 정당의 기웃거린 적이 한 번도 없는 분이죠. 그렇죠. 네. 그것만 해도 뭐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박철상 씨는 정외과 출신인가요? 네, 정외과 출신인데 정외과야? 예. 근데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소가 넘어간 사람이 경제학자 경제통상 경제통상학부의 이정우 교수. 어떻게 정외과한테 경제학자들이 속아 넘어가냐? 동생분 엄창 누구라고요? 엄창석? 엄창석. 석. 네, 동아일보 신춘문예 등단, 어린 연금술사, 슬픈 열대. 슬픈 열대는 다들 조금 유명한데. 유명한 이거 보진 작품이죠. 못했지만. 슬픈 열대는 저기 레비스트로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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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우 교수와 친했죠. 친했습니다. 네, 예. 친해요. 그 이정우 교수와 친하거나 김영규 교수와 친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베이컨님이 김수민 베베꼬였어요. 이거 내가 아까 못 떠난 거 아니냐? 대구를 안 떠난 게 아니라 못 떠난 게 아니라. 진짜 베베 꼬였어요. 그거. 네, 이분은 철자가 틀렸습니다. 베베할 때 어의 이가 아니고 아에입니다. 베베는 아닌가? 베베 아닌가? 이거 어예인가? 아니야 어예인가? 어예이에요. 베베는 저 찾아본다. 불어로 어린이를 베베라고. 올랄라 베베. 맞아요. 예. 주주하고 베이비를 베베라 그러죠. 오랄랄라 베베꼬였어요. 베베 꼬이다. 베베 맞네. 아에인가? 아에이네. 아에이 맞잖아. 잠깐만요. 뭐야 이 사람 뭐라고 했어? 어예. 어에이잖아. 아에이입니다. 국립국어원에 물어보세요. 유수민 평론가가 술 좀 드셨군요. 요런 거에 이제 집착하기 시작하는. 역시 그래도 꼬여서 그래. 꼬여서. 역시 그래도 저 글쓰기로 대학가 그러니까. 티를 내네. 문학특기자로 문학특기자로 교육학과에. 문학특기자로 대학 갔는데 댓글에 너도 조민처럼 대학 가지 않았냐고 해서 내가 그 사람 고소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 끝내야 돼. 네. 네 이제 더 질문 없죠? 다 하여튼 했죠? 교육감은 엄창호. 다 했죠? 네. 내일 우리가 누가 물어보더라고. 김수민 씨 당신이 아까 이 얘기 했나요? 김수민 씨 당신이 거기 가면 선거에 도움이 되냐? 하길래 내가 될 만한 데를 간다라고 했습니다. 네, 내일 저희는 이제 선거운동으로 돌입을 하고 저는 선거운동, 전용길 기자는 취재, 네. 네, 이창원 저는 잘 거예요. 그 시간. 이창원 대표는 먹튀, 네, 영덕대에게 묻고 울진대게. 영덕대에게 울진 박달대게 묻고 도망간다고 하셨습니다. 모기는 안 물리세요? 모기 아직 없어요. 안 아직 물리세요? 없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여기 좀 춥습니다. 그리고. 네. 네. 울진으로 다들 놀러 오십시오. 이게 금강송인가요? 네, 그냥 아닙니다. 소나무. 이건 그냥 소나무.
아, 한 가지 생각나서 김대중이 이제 1967년 목포 국회의원 선거 때 유달산이요, 뭐 사막도요, 뭐 영산강이요, 너에게 넋이 있다면 이 김대중이를 뭐 이런 연설을 하거든요. 그 나도 약간 비슷한 걸 생각해냈어. 왕피천이요. 아니, 금강송이요. 그거는 좀 다른데. 울진통이요. 그건 좀 다른데. 울진 열어요. 장시원은 행정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짚어내고 푸르른 울진을 만들어 왔다. 금강송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장시원에게 투표했을 것이다. 울진 대개에게 투표권이 있다면 장시원을 찍었을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려고 합니다. 마트마리님께서 2만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스커피 한 잔씩 네. 내일 먹으라고 합니다. HSG님 이창원 대표는 선거 후보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그 정치적 인간들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이창원 대표는 숨어가지고. 저도 하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네. 빨간데 동동이 쉬 마렵나. 쉬다 두고 왔어요. 동해 바다에. 따로 또 방송 안 하나요? 내일 합니다. 내일 네. 일단 합니다. 네. 장시원하고 함께 네. 하죠. 네,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저희는 펜션에서 술을 더 처먹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주문을 외우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수라 발발타. 안녕.